충남교육청이 올해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구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북부 권역의 도로 관리를 위해 북부 3호소를 신설합니다. 3호소는 오는 3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늘봄학교 본격 운영에 이어 올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등 교육 현장에 변화가 큰 상황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만나 충남형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향과 과밀학급 해소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심사한 올해 늘봄 우수교육청 평가에서 시군교육청 가운데는 서산교육청만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령의 한내초등학교, 청해 정산중학교가 최우수학교, 또 온양여고가 우수학교로 평가를 받는 등 최고의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서 늘봄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온돌봄으로 바꿨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했던 기존의 늘봄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으로 365일 상시 돌봄체제로 바꿔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돌봄체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많이 애를 쓰는데요. 아이들의 안심기가까지 책임지는 그런 돌봄을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 수를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대폭 줄이지 말고 한동안 유지하자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의 주장인데 충남은 내년도에 64명 중등교사를 오히려 늘리기 때문에 다소 좀 숨쉴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학교에 필요한 과목, 또 새로운 과목 교사가 다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학교에 도움을 받아야 돼서 2개, 3개 학교를 묶는 학교 간 연합 또는 대학교하고 함께하는 그런 대학 연계형 고교 학점제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국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노하우가 있었죠. 아무튼 금년도에 좀 시간 걸렸던 것,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좀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온라인 학교를 올해 개설했거든요. 또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102개 강좌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102개 강좌를 한 6,000명 정도 학생들에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온라인 학교에도 선생님 정규교사를 6명을 추가 배치하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격차를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충남은 덜 겪게 하는 것, 이것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시로 집중하고 싶고 학군이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올해도 작년 대비
193학급의 과밀학급을 해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숫자를 해소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사 수가 필요한 거죠. 학급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하고 늘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그동안에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28명에 좀 맞추려고 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은 20명을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이렇게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또 나아질 거고 내년도에도 새 학교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은 아마 29년까지 되면 11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을 제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올해까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희 충남도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의 3 형사부는 지난해 3월 보령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강희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최 의원이 인근 관할구역 총책임자에게 전화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아내 B씨에게는 자격정지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은 지난 2023년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지를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C씨로부터 장문입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 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질문지를 건네받아 전달했고 C씨의 장모는 합격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서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C씨와 또 다른 친구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북부 권역의 도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건설본부 북부 사무소 설치 조직 개편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북부 사무소가 공식 출범됩니다. 충남 북부 권역은 교통사고 발생량이 도내 최고 수준이지만 동부와 서부 사무소에서 담당해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충남도는 동절기 대응 체계와 긴급 출동 장비 확충, 인력 배치 등을 준비해 내년 2월 중 공식 개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정투데이 기사입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MZ세대 인구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년간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24만 7천여 명의 MZ세대가 유입됐습니다. 충청권은 2만 560명 순유입이 발생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525명으로 가장 많은 MZ세대를 끌어들였는데요. 대전은 3,123명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역시 6,912명이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저렴한 주거비, 산업단지 확충이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충북은 511명이 빠져나가며 충청권 내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의 선전에도 수도권 집중은 압도적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유입 인구는 22만 6,684명으로 전체의 91.7%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 주거 공급, 문화 여가 인프라 확충, 교육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2,500억 원을 들여 홍성 예산 일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내포 신도시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성 지역에는 충남 국제 테니스장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며 예산 지역에는 충남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파크 골프장과 야구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내포 신도시의 체육 문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내년 외부 재원으로 애초 목표액보다 180억 원 증가한 6,6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354억 원 대비 326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SAF 전주기 기술개발 3,110억 원과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450억 원, 국립국악원 서산 불원 조성 300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 CCU 실증지원센터 485억 원과 서산공항건설 48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원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재난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24개 평가 지표 중 실행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 대부분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 취약계층 도민의 주거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한편 충남시군에서는 부여군과 공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체류 인구수 3위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태안군의 체류 인구는 177만여 명으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3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체류 인구와 등록 인구, 외국인을 합친 생활 인구도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태안군은 해양 관광과 체류형 콘텐츠 확충 효과로 방문객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해양 치유센터 운영과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 인구 확대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과 태안군 등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 방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효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태안군 등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방제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수종 전환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3개월 내 대부분 소나무가 말라 죽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태안 지역에서는 2014년 안면읍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감염 의심목 포함 20만 그루의 소나무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8일부터 5일간 정산농협과 라오스 현지에서 계절 근로자 면접을 했습니다. 이번 면접을 통해 선발된 34명은 내년 2월 입국해 약 8개월간 지역 내 농가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라오스와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한 근로자는 745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청양보건의료원이 2025년 국가결핵관리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청양군은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 성공률, 접촉자 관리,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앞으로도 결핵 예방 교육과 맞춤형 검진을 강화해 지역 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 주민 건강 보호에 힘쓸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